안녕하세요. 대치동 박기호 선생입니다. 자, 25학년 데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4년 5월에 이 방송을 찍습니다. 그럼 24년도에 고3인 친구들, 그리고 재수생인 친구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성신여대 논술을 어떻게 대비하면 될지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신여대는 100분 동안 논술 시험을 치는데요. 요거 이제 언어 논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인문계열 이야기입니다. 자연계는 수리 논술을 봅니다. 자, 문항은 두 문항인데요. 그러면 900자짜리 두 문항을 푸는 겁니다. 자, 900자짜리 두 문항을 푸는데 이게 여러분이 볼펜을 사용하게 됩니다. 연필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런데 수정 테이프나 이런 거 사용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볼펜을 사용하면 교정부를 사용해야 됩니다. 원고지 사용법을 알아야 되는 거죠. 교정부도 알아야 되고. 그럼 여러분들 이걸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서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하루아침에 갑자기 볼펜으로 원고지를 잘 쓸 수가 없다고요. 시간이 소요되는데 문제는 9월 13일에 원서 접수를 해요. 한 16일 사이에. 그럼 여러분이 2주 뒤에 9월 말에 또는 10월 초에 성신여대 논술 시험 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7, 8, 9 석 달 만에 논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빨리 좀 시작했다면 도움이 되지만 좀 자신 있겠지만 7, 8, 9에 시작하면요 엄청 이제 이렇게 쫄린다고 표현해야 될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슴이 먹먹할 겁니다. 이런 걸 풀어야 돼? 왜? 쉽지 않거든요. 제시문도 되게 길고요. 그리고 출제되는 게 사회탐구 전 범위에서 출제가 돼요. 무슨 논술이 사회탐구야? 예, 논술이 사회탐구에서 나와요. 논술이 어떻게 나오냐면 국어 교과의 문학 작품 또는 독서에 있는 지문, 그리고 사회탐구에 있는 9개 과목, 선택 과목 9개 과목과 고1 때 배운 공통사회 합쳐서 10개 과목, 여기에서 출제가 돼요. 이게 통합교과형 논술이에요. 그러니까 서론, 본론, 결론을 쓰는 것은 구닥다리 논술이에요. 지금의 형태가 아닙니다. 답만 쓰는 거예요. 답만, 본론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쉽지 않다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글 쓰는 연습을 최소한 7, 8, 9, 석 달 해봤자요. 한 달에 4주 4번 논술학원 오잖아요. 12번 연습해서 그냥 논술학원에서 12번 연습해서 그냥 시험 치러 가야 되는 겁니다. 12번, 그게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통합교과형 논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대학 측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 통합교과형 논술을 쳐. 이 말은 고등학교에서 배운 교과 지식을 토대로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제시문에 그 내용을 준다 이거예요. 우리가 글을 줄 테니까 거기에 정보가 있어. 그걸 잘 조합해봐. 이런 내용,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독해력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독해력이 있대. 글 쓰는 요령이 있어야 돼요. 뭐 비판하라 그러면 비판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주로 많이 설명하라 문제가 나오는데 설명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거. 자, 그리고 대안 제시가 많이 나와요. 그럼 대안 제시 어떻게 하는 건지를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논리적 분석 능력과 적용 능력 이런 거 묻고요. 그 다음 논리적 일관성과 종합적 사고력, 이게 평가 지침입니다. 주로 이제 요약, 비교, 설명, 평가, 대안, 추론, 견해 제시, 이렇게 논술의 6가지 유형이 다 나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요, 설명, 평가, 대안 제시,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대학의 특징이 단계형 논술입니다. 단계형 논술이라는 것은 한 문제 안에, 즉 900자 쓰는 문제 안에 요구하는 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눈다 이거예요. 1단계는 뭐 제시문 가를 가지고 제시문 나를 설명하라 이렇게 나오거나요. 아니면 제시문 가에 있는 것을 요약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2단계는 그것을 평가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평가라. 다른 기준에서 평가라. 보통 학술적인 용어, 그러니까 제시문 가에 있는 사회 현상을 제시문 나에 있는 의무론으로, 또 제시문 다에 있는 공리주의로 설명하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또는 평가하라, 비판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3단계에서는 대안을 제시하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눠서 1단계에서는 주로 요약, 비교, 설명, 비판, 2단계에서는 대안 제시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시문은요, 고등학교 교과서의 문학이나 비문학, 그리고 통계 자료까지 출제가 됩니다. 교과서에서 나오는 내용, 사탐 교과서 있죠? 뭐 사회문화, 정치, 경제, 그 다음에 경제지리, 생윤, 이런 거, 고등학교에서는 독서, 이런 데서 출제가 돼요. 자, 그리고 보고서나요, 그 다음 신문 기사에서도 발췌합니다. 여기서 귀뜸을 들이면 신문 기사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렇게 아버님들 중에서 이렇게 신문을 오려서 또는 신문을 스크랩해서 애한테 매일 읽으라고 줍니다. 너 논술 시험 봐야 되니까 신문 기사를 읽어야 돼. 그거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왜? 교과형 논술이니까 별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 읽을 시간에 사회탐구에 나오는 두 개의 개념어들을 익히는 게 더 낫습니다. 학술적인 대칭어, 학술적인 개념어 이런 거 익히는 게 더 낫습니다. 예를 들면 기능론과 갈등론의 차이 또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뭔지 이런 거 아는 게 그게 더 나아요. 네. 자, 그래서 하나의 쟁점, 이슈에 대해서요 두 개의 대립항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트롤리 딜레마라고 있습니다. 트롤리 딜레마 이렇게 교과서에 나오는 거니까 학생들은 잘 압니다. 자, 이런 심리 실험한 거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의무론으로 접근하느냐 또는 공리주의에서 접근하느냐 이런 거 묻는 겁니다. 이게 유명한 것은 뭐 저스티스라는 뭐 책에서 나왔죠. 마이클 샌델의 책에서 나와서 유명해진 윤리 실험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신문 기사가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대비법은 뭐냐? 교과서에 나오는 학설 있죠. 그런 학설에 대해서 현실에서 벌어지는 실제 이슈가 있습니다. 소재는 시사적인 소재가 나올 수 있는데 시사적인 걸 묻지 않는다고 시사적인 소재를 활용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시사적인 소재는 제가 다 정리해 줍니다. 올해 이런 소재가 나왔고 이런 소재가 나오면 사회탐구의 생윤의 어떤 개념, 사회문화의 어떤 개념을 갖고 와서 보면 연결해서 시험 문제 나올 거야 이렇게 알려줍니다. 자, 그래서 특정 쟁점에 대해서 상이하거나 완전히 대립되는 다시 상이하거나 다르거나 대립되는 관점이 제시됩니다. 대립되는 입장이 제시면 가, 나에 주어져요. 다의 사회 현상 나오고요. 그럼 공리주의 대 의무론 또는 현실주의 대 이상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안 제시나 주장형은요. 자기 생각을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제시문에 나와 있는 걸 바탕으로 일관되게 답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대안 제시의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주장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럼 견해 제시할 때 반대 입장을 검토하고 재반박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장, 이유, 반론, 재반박, 재주장 이런 형태로 글을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글쓰기 방법론을 아는 게 필요하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900자 긴 글을 쓰는 겁니다. 근데 요구 조건은 하나, 둘, 세 개라고 했으니까 각각 300자씩 답을 하면 됩니다. 묻는 말에 대해서. 자, 이제 채점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 대학, 여러분이 논술을 빨리 깨닫는 방법은 그 대학의 논술 시험 문제 열어서 채점 기준표 보는 겁니다. 아, 그럼 이 대학은 이런 걸 채점하는 거구나. 여기까지 들여다보는 거구나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내용적인 측면과 형식적인 측면이 있으면 형식적인 측면은요,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중학생이거나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잘 끝내면 있잖아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 수 지켜라는 거. 글자 수를 부족하거나 글자 수를 넘치면 감점하겠다. 감점에 있는 감점. 이렇게. 다음에 주어, 서술어, 호응. 주어, 서술어, 호응이죠. 주술, 호응 있잖아요. 이 정도는 알겠죠. 그래서 정확한 어법, 표현. 그러니까 맞춤법 이런 걸 좀 제대로 하라 이겁니다. 이런 거 5점, 배점 돼 있는데 감점 체제입니다. 득점은 없어요. 자, 그럼 이제 내용적인 측면에서 득점 체제입니다. 무엇을 쓰면 점수를 준다 이거예요. 이걸 쓰면 3점. 저 개념을 써서 잘 설명하면 10점, 이 개념을 쓰면 6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해력이라는 것은 독해력을 말하고요. 비판적 분석 능력과 창의적 사고력. 비판적 분석 능력이라는 것은 설명이나 평가형을 말하고요. 창의적 사고력이라는 것은 대안 제시나 견해 주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창의성과는 달라요.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여기서는. 자, 그래서 요약, 설명, 비판 유형에서는 답안에 들어가 다시 이야기할게요. 요약형, 설명형, 비판형, 비교형은 정확하게 답이 있어요. 그 단어가 나와야 돼요. 키워드. 키워드 가지고 채점합니다. 대안 제시와 견해 제시는요. 답의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써야 됩니다. 답이 2개나 3개는 될 수 있어요. 요 범주를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논리 정연하게 쓰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공통적인 것은 단순 암기. 자, 외워서 하거나요. 전공 지식, 깊이 있는 전공 지식을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심리학을 전공했어. 사회학을 전공했어. 그럼 논술은, 바꿔라고 써도 될 거야.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전공 지식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문계열은요, 고등학교 교과 과정의 문제 해결 능력 정도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 말은, 암기된 지식이 별로 없을 테니까
제시문을 줘요. 제시된 자료를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설득력 있게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교과형이에요. 그러니까 아버님들이 실수하는 게 아버님들이 나 논술 쓰면 합격할 수 있어. 그게 아니에요. 아버님 때 배운 지식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들이 논술 쓰면 붙을 수 있어. 아닙니다. 예. 자, 1등급은 세 가지 모두 정확히 수행하고 적절한 논정력과 표현력을 갖춘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질문이 세 개예요. 뭐 제시문 가에서 기억의 개념을 설명하고 제시문 나에서 디귿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리고 제시문 라에서 디귿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라. 그럼 이게 요구 조건 3개잖아. 그럼 요거 다 일치하면 1등급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실제 살펴보면요. 기출문제 정도 살펴볼게요. K씨의 사례를 A안과 B안을 각각 적용하여 순혜택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럼 A안에서 1번, B안에서 2번 이 두 가지 각각 한 단락씩 구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 제시된 노인연금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가에 있다. 이거예요. 가를 갖고 와서 설명하라. 이거. 3번. 그래서 평가한 다음에 평가한 다음에 순이익이 이거다 답이 나와야죠. 순이익이 얼마다 나와야 돼요. 계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대안 제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요구 조건이 3개죠. 자, 이제 공자와 정약용의 관점에서 비교 요약하고 비교 요약형이 나왔죠. 이게 1번. 그럼 공자와 정약용 관점의 비교 요약이니까 정답이 탁 정해져 있지. 이게 창의적으로 쓴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라의 미국 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거기에 대해서 너는 찬반 하나 밝혀라. 찬성하니 반대하니. 그게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라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공자 관점에서 정약용의 관점에서 각각 쓰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요구 조건에 하나, 둘, 셋, 비교 요약, 대안 제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2교시도 거의 비슷한 패턴입니다. 자, 이제 2교시는 조금 시사적인 거 나왔네요. 뭐가 나왔냐면 가의 국제 정세 이런 거 나왔죠. 거기에 뭐 반도체 동맹 이런 거 나옵니다. 한국의 딜레마가 뭐냐 이렇게. 그리고 대응 방식이 뭐냐. 오, 제법 그 대응 방식도 경제적인 측면과 안보적인 측면에서 각각 써라. 이거 뭐 그렇다고 해서 신문을 읽을 건 아닙니다. 신문을 읽는다고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이제 모의논술을 보면요. 지방소멸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고향사당 기부제, 이런 시사적인 쟁점, 이슈에 대해서 한국 사회 변화를 설명하고 지속적인 국토 균형 개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논술하라. 설명하고 인과 추론하는 겁니다. 자, 2번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3번 문제, 24학년도 기출 문제를 볼게요. 기출 문제는 가의 두 가지 딜레마 상황. 요거 기억나는데요. 두 가지 딜레마 상황이 뭐냐면, 이게 트롤리 딜레마, 그리고 육교 딜레마가 있습니다. 트롤리 딜레마는 이게 이렇게 궤도 열차가 있습니다. 거기 궤도 열차 가는데, 이게 고장이 났어. 그대로 가면 5명을 그냥 치고 사고가 날 것 같아요. 5명이 다 죽어요. 근데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뭐냐? 요거 딱 기관차가 이제 정신없는 상태, 기관차가 뭐 의식을 잃었나 봐요. 그대로 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목격한 사람이, 이 사람이 딱 이렇게 요 궤도 노선을 철길을 이렇게 바꿔요. 선로로 바꿔버립니다. 그럼 이쪽으로 가면 한 명이 죽어요. 한 명이. 요거 바꿀래야 하는 겁니다. 이게 트롤리 목마예요. 5명이 죽냐, 1명이 죽냐. 그런데 그 한 명은 죄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야.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심리 실험을 했는데 85%가 선로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답했어요. 육교 딜레마는 뭐냐면, 자, 이제 육교 밑에 이 트롤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5명 치는 상황, 이렇게 5명 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노선을 바꾸는 게 아니고, 이게 본인이 육교 위에 있어요. 육교 위에 한 사람, 아주 육중한 사람이 있나 봐요. 그걸 밀어서 떨어뜨리면 막을 수 있대요. 기차를 막을 수 있대요. 이 한 명은 죽잖아요. 근데 이거는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야 돼요. 달려와서 한 사람을 밀어서 떨어뜨리면 탁 치게 되고 저 5명이 사는 거예요. 이랬더니 사람들이 12%만 찬성을 했대요. 도덕적으로 타당하다고 하는 거죠. 이걸 공리주의와 의무론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자, 어때요?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죠? 맞아요. 이게 마이클 샌델의 저스티스란 정의론이라는 책에서 나온 그런 심리 실험입니다. 이런 게 나오네요. 근데 이게 어디에 있냐?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 있어요. 그 교과서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도덕적 판단을, 이런 도덕적 판단에 대해서 제시문 나와 다, 의무론과 공리주의로 분석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들이 잘 쓸 수 없을 겁니다, 이거. 다음에 기억의 내용을 제시문 다를 활용하여 서술하라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제시문 다를 가지고 기억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기억의 딜레마에 대해서 또 서술하는 겁니다. 다음, 그림 2의 결과를 니언을 활용하여 제시문 라를 토대로 마의 멋진 신세계의 역설적 의미를 논하라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문항이 어떻게 되냐면 제시문 가, 나, 다, 라, 마 제시문 5개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림도 주어진 거죠. 그래서 1번 문제가 제시문 가나다를 가지고 쓰는 거고 2번 문제가 라마를 가지고 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문제입니다. 이렇게 제시문이 5개 주어지더라도 보통 한 3개에서 많게는 5개까지 주어집니다. 그랬을 때 1번이 제시문 3개, 2번이 뒤에 있는 제시문을 사용하니까 1, 2번이 별개의 문제인 겁니다. 자, 2교시 문제도요. 설명, 대안, 제시, 설명, 대안, 제시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25학년도 대비 성신여대 대비법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어떻게 대비하라고 알려줬는데요. 정리하면 볼펜으로 쓰라. 그 볼펜으로 쓰는 연습을 해라. 교정부호를 배워라. 자, 교정부호에 대해서는 요 유튜브에서 박기호 원고지 치면 교정부호 사용법이 나옵니다. 그거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논술의휘를 알아야 되겠죠. 논술의휘. 논술에서 사용하는 사탐, 대칭 개념, 학술적인 개념을 알아야 되겠죠. 요거 메가스터디 게시판 가면 박기호의 무료 강의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박기호 논술학원이나 제가 출간하는 너셀 학원에서 교재처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단어를 열심히 보시고요. 인강에서는요, 메가스터디 인강에서는 4권 사회 탐구 빈출 주제, 사탐 빈출 필수 주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수 주제예요. 사탐 빈출. 사회 탐구에 나오는 빈출 개념 중에 필수 주제입니다. 요거 외우면 됩니다. 외우면 7개 과목에 대해서 4개씩 중요한 걸 제시했으니까 28개 주제입니다. 대한민국 논술 시험 문제는 28개 주제에서 그렇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것만 제대로 암기해도 성신여대는 그냥 꿀입니다. 꿀.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